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회사 HMM에서 회사 업무, 회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김규봉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 이현승 좌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저명하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디카보나이제이션이 해운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핫 이슈입니다. 저는 이 탈탄소와 관련해서 해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규제를 준비하는 선사 입장에서 선사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규제 현황은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IMO는 2018년에 그린 하우스 가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각각 총량 그리고 원단위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내년부터는 EEXI하고 CII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EEXI 규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조선에만 적용되던 이 DI를 현재 운항하는 선박까지 확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EEXI는 신조 인도 시점에 이 DI의 만족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2023년 발효 시점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향후 운항에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EEXI는 일시적 조치만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운 회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규제는 CII가 되겠습니다. CII 규제는 선박의 효율을 A에서 E까지 등급을 나누고 그리고 저효율 등급, 즉 D나 E의 등급 선박의 운항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CII 요건이 매년 강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A등급이었던 선박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저등급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3,000TU급 컨테이너 신조선을 현행 패턴으로 지속 운항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도별 CII 등급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계속 운항을 한다면 처음에는 D등급으로 출발을 하지만 2030년부터는 처음에는 B등급에서 출발을 하지만 2030년부터는 D등급 그리고 2030년 중반에는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선박이 LNG DF로 건조가 돼서 연료로서 LNG를 사용을 한다면 상당 기간 A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고 아마도 이 선박이 폐선되는 시기에 나 D등급으로 하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수한 CII 등급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선박의 운항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CII 등급 중에 C등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선박의 최고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 시간당 20나트로 출발을 하지만 매년 약 0.5나트씩 선속을 감속해야 하고 이 선박이 폐선되는 시점에는 약 10노트까지 낮춰야 실제 운항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 정도 선속으로는 아마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LNG와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의 선속 감속 없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II 규제 하나만 보더라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즉 우리 해운이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박의 연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사들의 대응 상황 및 전략을 HMM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HMM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MM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5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에 약 99%인 540만 톤이 운항 중인 선박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로서 컨테이너선의 원단위 효율 기준으로 2008년 대비 2025년까지 약 60% 감축을 목표한 부분은 이미 작년에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향후에 2030년까지는 70%를 달성하고자 하고 그리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마는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HMM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서 우선 내년부터 실행되는 IMO 온실가스 단기 조치에 대한 대응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EXI 관련해서는 전 세계 선박 중에 EEXI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선박의 비율이 약 80% 이상일 것이라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 HMM 선박 중에 EEXI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전체의 약 33%에 달합니다. 이 선박들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내에 최대 출력을 일정 부분 강제로 낮추는 그런 조치를 시행한 후에 운항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CII 규제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CII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선속에 따라서 등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툴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CII 저등급 선박의 운항 효율 개선을 위해서 선속 감소 외에도 그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탑재하든지 아니면 선형의 부분 개조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연료의 사용 가능성도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대체 연료, 즉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로 운항되는 신조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확보한 LNG DF 선박 7,700TU급 컨테이너선 2척은 현재 건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주되는 제반 신조 선박들에 대해서는 모두 LNG나 또는 메탄올 등 대체 연료 추진선으로 발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엔진이 개발되는 2026년 이후에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 가용성에 따라 수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현재 운항 중인 기존 운항선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LNG 또는 메탄올 DF로 개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체연료 추진선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료유 공급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그리고 바이오 연료까지 글로벌 공급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급망 사정 구축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 개발이나 개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계 여러 기관과의 공동 협업 프로젝트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해운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상업적 규모의 완전한 무탄소 선박 개발을 위한 협의체인 Getting to Zero Coalition에 2020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동과 미서한 간 무탄소 항로 구축을 위한 그린 쉬핑 챌린지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사업으로서 친환경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HMM은 친환경 분야를 포함해서 신규 사업 부문에 2026년까지 한화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올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의 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선사들이 탈탄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문제 때문이고요. 그러나 가장 문제되는 불확실성이 무엇일까요? 작년 말에 영국의 저명한 해운 관련 매체에서 전 세계 해운 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해운 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결과는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해운 선사들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염려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 선사들의 탈탄소화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1개월 전에 한국과 덴마크 간 탈탄소 관련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서 덴마크 해사청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 중에 한 문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규제가 혁신 및 신기술의 핵심 추진 요인이다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하는 문제보다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선사들이 그 규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각 국가 그리고 정부 그리고 기관 등 모든 국제사회가 바로 이 규제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디카보나이제이션 관련해서 물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의 이슈에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확실한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해운이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도전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생존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 짧은 발표가 우리 해운과 조선 산업 등 연관 산업에 직면한 커다란 도전 앞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